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한 부부가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300쌍이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더 심각합니다. 이제 하루 400쌍이 남남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어떨까요? 결혼한 부부의 절반 가까이가 결국 이혼으로 끝납니다. 똑같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어떤 부부는 끝까지 함께하고 어떤 부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무관심해지는 걸까요? 처음에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설레고 함께하는 시간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점점 무뎌지고 한 공간에 있어도 대화가 줄어들고 언젠가부터 다정한 말 한마디조차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부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결혼하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냥 서로 조용히 있으면 문제없이 지나가겠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행복한 결혼을 하고 싶다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행복한 부부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행복을 유지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부부들은 어떤 법칙을 실천할까요? 지금부터 부부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5대1 법칙. 나이 들수록 더 많이 채워라. 나이가 들수록 부부관계가 더 깊어질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하루 종일 연락하고 작은 일에도 감동하며 살았지만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무덤덤해지는 일이 잦아집니다.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 쌓이는 감정의 무게가 변하는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된 행동의 총합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동에서 나온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결국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매일 어떤 행동을 반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싸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결정짓는 것은 싸움 자체가 아니라 그 다툼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입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는 수십 년간 부부관계를 연구하며 행복한 부부들은 부정적인 순간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5배 이상의 긍정적인 경험으로 덮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5대1 법칙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부정적인 경험이 하나 생겼다면 그것을 완전히 덮어버리기 위해서는 5배 이상의 긍정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는 원칙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뇌가 작용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뇌리에 새겨지지만 행복은 쉽게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5대1 법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람의 뇌는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을 더 강하게 저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인간이 생존을 위해 위험한 경험을 더 잘 기억해야 했던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맹수에게 쫓겼던 기억, 독이 든 음식을 먹었던 경험, 배신당했던 순간처럼 부정적인 기억이 생존과 직결되었기에 우리의 뇌는 이런 기억을 더 오래 간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아무리 다정하게 대해도 단 한 번 서운한 말을 들으면 그 기억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기억이 생겼을 때 이를 상쇄하려면 최소 5배 이상의 좋은 기억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이 원리를 이해하고 평소에도 서로에게 5배 더 따뜻한 행동을 하며 좋은 기억을 쌓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소한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부 사이에서 5대1 법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루에 한 번은 꼭 따뜻한 말을 건네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 사이의 대화는 단순해지기 쉽습니다. 연애할 때는 사소한 이야기까지 나누지만 결혼 후에는 밥 먹었어? 애들은 같은 단답형 대화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감정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셨어요. 당신 덕분에 집이 따뜻해요. 항상 고마워요. 이런 간단한 한마디가 마음속에 긍정적인 감정을 쌓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작은 스킨십을 습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시간이 지나도 스킨십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손을 잡고 어깨를 두드리고 가볍게 포옹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하루에 20초 이상 포옹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스킨십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는 각자의 생활 패턴에 익숙해지지만 행복한 부부들은 함께하는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하거나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외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가끔은 둘만의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우리가 하는 행동이 곧 사랑이다. 부부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쌓아가는 작은 행동들이 결국 관계를 결정짓습니다. 하루 한 번 따뜻한 말, 작은 스킨십, 함께하는 시간, 사소한 칭찬들이 쌓일 때 부정적인 순간보다 더 많은 긍정적인 기억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한 부부가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5대1 법칙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서로의 말에 반응하는 부부가 오래간다. 부부관계에서 대화는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부부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 사이의 대화는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애할 때는 사소한 이야기까지 나누지만 결혼 후에는 밥 먹었어? 애들은 오늘 몇 시에 와? 같은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대화가 대부분이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배우자의 말에 무심코 대충 대답하거나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일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결코 이런 사소한 순간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배우자의 말 하나하나에 반응하고 관심을 표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자 공자는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화를 하느냐보다 그 대화를 어떻게 주고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부부는 배우자가 건네는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듣고 흘려보내지 않고 상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서로의 말과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창밖을 보며 저 새 참 예쁘지 않아요? 라고 말했을 때 남편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경우입니다. 정말 예쁘네요. 무슨 새일까요? 라고 말하며 관심을 보이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두 번째는 무관심하게 반응하는 경우입니다.
응. 하고 대충 대답하며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무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입니다. 새가 뭐가 중요해요? 라고 말하며 대화 자체를 차단합니다. 그 이후 6년이 지나고 이 부부들의 관계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여전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들은 배우자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비율이 평균 86%에 달했습니다. 반면 이혼한 부부들은 상대의 말에 반응하는 비율이 33%에 불과했습니다. 이 연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배우자의 말에 반응하는 작은 습관이 관계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 상대의 말 하나에도 귀 기울이고 작은 관심 표현에도 행복해했지만 결혼 후에는 익숙함 속에서 이런 노력들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부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싸울 때가 아니라 서로에게 무관심해지는 순간입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이런 사소한 대화를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작은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보이며 대화에 반응하는 노력을 합니다. 서로의 말에 반응하는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루 한 번은 배우자가 건넨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배우자가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그냥 흘려듣지 않고 질문을 던지거나 관심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점심 뭐 먹었어? 라는 말에도 단순히 짜장면 먹었어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짜장면 먹었어? 여보는 뭐 먹었어? 다음에 우리도 같이 가볼까? 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칭찬을 습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하는 일, 작은 변화, 노력하는 모습을 놓치지 않고 알아채고 표현합니다. 오늘 머리 스타일이 달라 보이네. 잘 어울려.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도 즐거웠어.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부부 사이의 정서를 다르게 만듭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지속적인 관심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쌓아가는 작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부부관계는 대화의 양이 아니라 그 대화를 얼마나 의미 있게 주고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배우자가 건넨 말에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응 대신 정말? 어떤데? 라고 반응해 보세요. 알겠어. 대신 고마워. 그렇게 해줘서. 라고 말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배우자의 말 한마디가 다시 설렘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세 번째, 함께 새로운 경험을 쌓는 부부가 더 행복하다.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부부의 일상은 점점 익숙함으로 채워집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편안함도 커지지만 동시에 설렘은 줄어듭니다. 결혼 초반에는 작은 일 하나에도 함께 웃고 즐거워했지만 어느새 똑같은 패턴의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엔 손만 잡아도 두근거렸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함께 있어도 각자 핸드폰만 보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지는 않았나요?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익숙함이 무관심으로 변하는 순간 부부관계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경험의 연속이다. 새로운 경험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늙어간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새로운 경험을 쌓는 부부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생생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강한 흥분과 집중을 보이며 이 과정에서 도파민, 행복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 뇌는
자연스럽게 설렘과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오래된 부부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평소처럼 일상을 유지하도록 했고, 두 번째 그룹은 매주 한 가지씩 새로운 활동을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레스토랑을 가거나 함께 요리를 하거나 작은 여행을 떠나는 등의 경험이었습니다. 몇 주 후 두 번째 그룹의 부부들은 서로에게 더욱 애정을 느끼고 관계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응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서로에게 신선한 감정을 느끼고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의미 있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는 부부관계에서도 새로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같은 일상 속에 갇혀 있으면 관계도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경험을 함께하면 부부는 다시 연애할 때처럼 서로에게 설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만 주어도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 함께 소소한 도전 목표를 만들어 보세요. 부부가 함께 작은 목표를 세우면 서로에게 협력자가 되고 공통된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주말마다 새로운 카페 한 군데씩 가보기, 둘이서 같이 요리해서 저녁 만들어 먹기, 함께 운동하기. 이처럼 새로운 작은 도전들이 쌓이면 부부 사이에 공유할 이야기가 많아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특별해집니다. 둘째, 익숙한 일상을 벗어나 보세요. 언제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상을 반복하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지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은 평소 가던 곳이 아닌 새로운 식당을 찾아가 보세요. 여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일치기 드라이브라도 떠나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함께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관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셋째, 배우자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변합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를 이미 다 아는 사람으로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요즘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세요. 그 관심사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경험해 보세요. 상대를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관계는 정체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려는 태도를 가지면 서로에게 신선함을 느끼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부부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변해갑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패턴의 일상을 반복하며 권태로움을 쌓아갈 수도 있고, 서로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을 선물하며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고 싶다면 오늘부터 배우자와 함께 작은 변화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한 것이 언제인가요? 혹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리지는 않았나요? 오늘은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함께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지금보다 더 행복한 부부가 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부부가 관계를 지킨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큰 싸움을 했을 때? 아니면 배신을 경험했을 때? 놀랍게도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표현하지 않는 순간이 부부관계에서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연애할 때는 감정 표현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좋으면 좋다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기분이 나빠도 그냥 참고, 속상해도 혼자 사귀고, 좋은 일이 있어도 별다른 표현 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말 안 해도 알겠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이해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는 감정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쌓이고 곪고 결국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뿐이다. 기쁨을 표현하지 않으면 관계에서 즐거움이 줄어듭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는 당연한 존재가 됩니다. 서운함을 표현하지 않으면 결국 언젠가 폭발하게 됩니다. 실제로 부부 상담을 진행하는 전문가들은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의 가장 큰 문제는 감정 단절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서운해도 참고 속상해도 말을 아끼다가 나중에는 서로의 감정을 아예 신경 쓰지 않게 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 사이의 거리감은 점점 더 커지고 결국 같은 공간에 살지만 전혀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처럼 변해버립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가트맨 박사는 부부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이혼한 부부와 행복하게 오래 함께한 부부를 비교했는데 행복한 부부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는 대화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부부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하거나 대화를 피하고 감정을 쌓아두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거리감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감정을 표현한다고 해서 마음속 모든 것을 솔직하게 쏟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입니다. 첫째,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되 비난이 아닌 나의 감정을 중심으로 표현하세요. 예를 들어 배우자의 행동이 서운했을 때 당신은 왜 맨날 나한테 그렇게 해? 라고 하지 말고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 속상해. 다음에는 조금 다르게 말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 다르면 상대는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감정에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좋은 감정도 아끼지 말고 표현하세요. 많은 부부들이 기분 나쁜 감정은 쌓아두었다가 싸울 때 터뜨리면서 좋은 감정은 별다른 표현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부부들은 좋은 감정을 더 자주, 더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힘들었을 텐데 고생 많았어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참 든든해요. 나는 당신이 하는 그 행동이 참 좋아. 이런 작은 표현 하나가 부부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셋째, 감정을 표현할 때 비언어적 요소를 활용하세요. 표현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눈맞춤, 가벼운 터치, 손잡기, 미소 짓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말보다 더 깊은 감정 전달의 역할을 합니다. 행복한 부부들은 말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으로도 감정을 표현합니다. 부부관계에서 감정을 숨기고 참고 견디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말하지 않는 것은 결국 상대에게 내 마음을 이해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오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셨나요? 좋아하는 마음도 서운한 마음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직접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따뜻한 한마디, 가벼운 미소 하나가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같이 웃는 부부가 더 오래 간다. 한 집에서 함께 사는 시간은 길어지는데 함께 웃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연애할 때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깔깔 웃고 길 가다 본 엉뚱한 장면에도 서로 눈이 마주치면 피식 웃으며 공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시간이 흐를수록 웃음이 사라지고 대화는 점점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의무적인 소통으로 변해갑니다. 한때는 배우자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무뚝뚝한 사람이 되어버리진 않았나요?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가 웃을 때를 보라. 웃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결국 부부 사이에서 웃음이 많다는 것은 관계가 건강하다는 증거이며 반대로 웃음이 줄어든다면 그만큼 관계의 온도가 내려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함께 웃는 경험을 자주 공유하는 커플일수록 관계 만족도가 높고 갈등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캔자스 대학의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자신의 농담에 자주 웃어주는 부부일수록 더 오랜 기간 행복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웃음은 단순한 기분 좋은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웃을 때 옥시토신, 신뢰와 애착을 형성하는 호르몬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면서 서로에게 더 따뜻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즉, 같이 웃을수록 더 친밀해지고 관계의 유대감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오래된 부부들을 대상으로 배우자가 어떤 순간에 가장 매력적으로 보였는가를 조사했는데 가장 많은 응답이 함께 웃을 때였습니다. 그만큼 웃음은 상대를 더 사랑스럽게 보이게 만들고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부부들은 어떻게 함께 웃을까요? 첫째, 소소한 유머를 잃지 마세요. 행복한 부부들은 작은 순간에도 유머를 잃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설거지 했더니 갑자기 집안 공기가 정화되는 기분이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사랑이 가득한 아내의 요리? 당신 진짜 최고야. 물론 가끔 너무 최고라서 감당이 안 될 때도 있지만 이런 작은 농담이 부부 사이를 부드럽게 만들고 서로를 다시 연애 시절처럼 가깝게 느끼게 만듭니다. 둘째,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세요. 같이 웃을 수 있는 순간을 만들려면 그만큼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가끔은 같이 코미디 영화나 예능을 보며 마음껏 웃어보세요. 둘만의 유행어를 만들어서 서로 장난스럽게 사용해 보세요. 옛날 사진을 보면서 서로의 과거 스타일을 웃으며 추억해 보세요.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쌓이면 어느새 서로가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셋째, 싸울 때도 유머를 활용하세요. 모든 부부가 갈등을 겪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부부들은 싸울 때조차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의견이 맞지 않아 분위기가 무거워질 때 이제 싸우는 것도 이 정도면 프로인데 우리 자격증 따야 하는 거 아니야? 잠깐 5초 동안 정적 후 다시 얘기하자. 아까 우리 너무 화나 있었어. 이렇게 유머를 섞으면 감정이 가라앉고 대화의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함께 웃는 순간을 늘려보세요. 부부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때로는 그 익숙함이 무덤덤함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웃음이 있는 부부는 결코 무덤덤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배우자와 함께 소리내어 웃었던 때가 언제인가요? 혹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리지는 않았나요? 오늘은 사소한 농담이라도 한번 던져보세요. 어색해도 좋고 엉뚱해도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한 부부가 되는 5가지 법칙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결혼은 원래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괜찮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부관계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이 해결하는 것입니다. 다툰 후에는 5배 더 따뜻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배우자의 말에 한마디라도 더 반응해 보세요. 새로운 경험을 함께 쌓으며 익숙함 속에서도 설렘을 만들어 보세요. 감정을 숨기지 말고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사소한 농담 하나로 함께 웃을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부부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닮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결국 행복한 부부들에게는 공통된 노력과 습관이 있습니다.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더 따뜻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